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상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69강 긴 글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건국대 문제 풀었죠? 건국대 문제 풀었는데 1번 문제고 지금은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가나의 논지를 바탕으로 라글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라. 일단 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읽어야죠. 그죠? 이 라 제시문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쓴 오래된 미래라는 책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술에서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그만 나올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주 나온 어떤 제시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세상은 끊임없이 비틀거려? 이 똑같은 제시문이요. 경희대에도 그대로 나왔고요. 뭐 연대, 서강대 뭐 안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는 꼭 여러분들 대학 들어가서도 혹은 들어가기 전이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주 나오는 분야니까. 지금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왜 세상은 끊임없이 위기로 비틀거리나?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나? 예전이 나빴나? 아니면 더 좋았나? 티베트 고원과 고대 문화의 고장 라다크에서 보낸 16년이라는 시간은 위의 질문에 대한 내 답을 극적으로 바꾸어 버렸다. 자, 텍스트를 읽을 때 지금 세상이 왜 비틀거리고 언제나 이런 모습이었냐? 티베트 고원, 고대 문화의 고장 라다크에서 1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위에 대한 대답을 극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텍스트를 읽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면 바꾸었다라고 했으니까 전에는 어떤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여기다 쓰겠습니다. 후에는 어떤 생각인지를, 경험 이후에는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다크에 오기 전입니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고 그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당연히 진보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공원을 가로질러 새 도로가 나거나 200년 된 교회 옆에 철제 유리로 된 건물이 들어서는 거나 길모퉁이에 가게 듯이 현대식 대형 상점 다가 뭐였어요? 마트였잖아. 마트, 대형 마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라고 여겨지는 어떤 각종 현대 문명들, 전에 어때요? 현대 문명, 마트, 뭐 도로, 그죠? 신식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이건 당연히 진보잖아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라다크에 오기 전 어디 뭐 서양에서 살 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산업 문화, 그러니까 라다크에 오기 전에는 뭘 경험한 거야? 산업 문화를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다크는 내게 미래를 향하는 길이 꼭 하나가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커다란 힘과 희망을, 지금은 후에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뭐예요? 반대다. 뭔가 전과 후에 생각이 바뀌었다. 즉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진보가 아니다. 현대 문명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그죠? 진보. 현대 문명이 무조건적인 진보가 아니고 산업 문화가 무조건적인 진보가 아니야. 마트가 생기는 게 진보가 아니야. 왜? 그렇지 않다라고 썼잖아. 여기에. 그죠? 네가 썼잖아.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요것에 반대되는 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라다크에서의 경험을 통해 나는 파괴 지향의 변화들에 대해 그간 내가 부분적이나마 수동적 태도를 취했던 것은 자연과 문화의 관계를 혼동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나는 내가 보아왔던 그 부정적 현상들이 우리의 영향력 밖에 있는 자연적 혹은 진화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산업 문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어떤 부정적 현상들이 산업 문화 때문인지를 잘 몰랐던 거야. 그런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그저 인류는 본질적으로 이기적 심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존을 위한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서로 돕는 사회라는 것은 유토피아적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이전 라다크에 오기 전에는
생존을 위한 경쟁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 그렇지만 라다크에 오고 나서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서로 돕는 사회가 훨씬 더 바람직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라다크에 와서 드디어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산업 문화가 근본적으로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들고 폭력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다? 티베트 고원 라다크에서의 16년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산업 문화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진보의 새로운 길을 확인을 한 겁니다. 즉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다크에서 나는 산업 문화가 아닌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그때까지 비교적 여러 나라를 다녀보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문명화된 선진국이 있고, 이 헬레나 노리베리 호지는 교수죠. 교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70년대 후반에 우연히 이제 라다크를 가게 되면서 거기 지역의 사람들이 옛날 우리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겠구나. 아파트도 없던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이웃 간의 연대라든지 이웃 간의 어떤 유대감이 살아 있었던 시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올더스 헉슬리나 에릭 프롬의 책을 읽는 것 같은 지성적인 여행을 하는 때에도 어떤 새로운 정보의 눈에 뜬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나 자신은 본질적으로 산업사회의 산물일 뿐이며 자신의 영속성을 위해서 편향적인 교육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을 뿐이다. 가치관, 역사에 대해 이해, 사고의 유형 모두 산업사회형 인간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진보적인 어떤 깨달음이라고 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산업사회 인간 유형의 세계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해. 나는 아주 진취적으로 신식 여성이야, 나 잘 나가는 여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산업사회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애덤 스미스, 프로이드,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출신 주류 사상가들이 자신들이 속한 서구 산업사회에서 경험을 보편화하려는 경향을 보여왔고, 그러니까 서양 사회가 지금 주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서양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서양 문화는요,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구 문화가 유럽, 북미 대륙의 세계 전역으로 그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서구 문화의 경험을 일반화하려는 경향, 거의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졌다. 그러니까 어때요? 서구 문화가 잘났잖아. 경제적으로 잘 성장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서구 사람들이 나는 잘났어, 우리가 진리야 라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심지어는 서구 이외의 지역 사람들도 서구 문화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렇죠. 미국에서 학위 받아오면 떵떵거리고 살잖아. 국내에서 학위 받아오면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해요. 교수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동양 철학, 한국학 교수를요, 미국에서 받아와야 돼. 이 그건 그렇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모든 사회는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색깔 렌즈를 통해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서구 문화가 다른 문화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널리 그리고 너무나 강력하게 전파되어 있어서 스스로를 돌아볼 객관적 시각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한 거야? 라다크에서의 경험이 서구 문화를 상대화해서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랑 연결시키면 돼요? 나랑 연결시키면 되지. 나의 장주지몽, 소전몽, 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떤 인식론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더 폭넓은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잖아. 바로 지금 이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건, 헬레나 노리베지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얘는 서구 문화를 경험했을 때의 관점과 동양의 라다크의 경험, 라다크는 인도 밑에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조금 밑에 있어요. 의 경험이 어때? 경험을 통해서 내 관점이 조금 편협했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그죠?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무지와 질병,
끝없는 노역, 미개발 사회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개발도상국 사회에 나타난 빈곤, 질병과 굶주림은 그러한 가정이 입증되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오늘날 제3세계 국가가 겪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들은 주로 식민주의의 잘못된 결과다. 식민주의 뭐예요? 서양이 만든 거잖아. 사실 서양의 식민주의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그렇게 제3세계의 문제, 아프리카의 문제, 아프리카 난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했어요? 안 심각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알래스카에서 오스트리아에 이르는 세계 전역에서 다채로운 고유 문화들이 산업화가 조장하는 획일화된 문화로부터 침략을 받았다. 그런 침략 주역이 되었던 현대의 정복자들은 우리가 개발, 광고, 미디어, 관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서양인들이 흔히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가, 전통 문화가 완전히 싸그리 사라지는 거죠. 그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나 서구 스타일의 줄무늬 옷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어느 해인가 라다크 스페인의 산골 마을에서 동시에 똑같은 장난감 가게가 문을 여는 것을 보았다. 그 두 가게에는 모두 금발에 푸른 눈을 한 바비 인형과 기관총을 든 람보 인형을 팔고 있었다. 서구의 문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단 하나뿐인 표준적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어때요? 전 세계를 획일화시키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것에 적극 저항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향이 더욱 경쟁적이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감에 따라 그런 성향들을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치부해버리는 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구 사회의 사고방식은 정반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공격적인 것이며 진화론적 투쟁 논리에 갇혀있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않고 있다. 사회의 구성 방법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성과학의 내재성을 믿건 안 믿건 인간의 본성에 관한 우리의 전제는 모든 정치적 이념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결국 우리 삶을 지배하는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을 악으로 믿는 사회. 기본적으로 기독교, 서양 사회는 어때요? 인간은 악하다잖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밑으로 나오는 것은 다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이라는 게 서양 기독교의 기본 논리예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나쁜 놈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강력한 법, 제도, 통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하고 통제해야 되잖아. 이게 서양의 기본적인 어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이의 어떤 배려, 이 윤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죠. 그렇지만 동양 사회는 어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하다가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좀 삭막하죠. 서구 문화랑 동양 문화의 어떤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요것도 뭐 헬레나 루베리오즈의 오래된 미래인데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제시문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자, 이 텍스트를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논제를 보시면 논제가 뭘 물어봤죠? 라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 라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써야죠. 라는 뭘 말하고 있나요? 라는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 씁시다. 가나는 어차피 쓰니까. 그죠? 라가 말하고자 하는 논리가 뭐죠? 나는 서구 문화는 어떤 서구 문화 혹은 서구 문화 산업 문명은 진보의 결과가 아니다.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되고 서구 문화와 산업 문화만이 이거 좀 띄울게요. 만이 뭔가 유일한 미래는 아니다. 그죠? 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서구 문화와 산업 문화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야.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내가 라다크에서 살아보니, 라다크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 인간과의 관계,
신뢰, 믿음, 공동체, 어떤 전통적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서로 경쟁하지 않고 그냥 서구 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라다크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라다크에서 내가 경험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라글은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고 라다크에 와서 바뀌었다라고 했으니까 현대 문명에 반대되는 말로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즉 전통 문화, 공동체적 관계, 개인적 관계,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존재로 보는 것을 라다크에 와서 깨달은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논제가 물어본 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써라. 자, 그러면 자신의 입장은 무엇으로 쓸 수 있어요? 자신의 입장? 어디다 쓸까?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나는 이 견해에 대해서 지지한다. 반대한다. 또 반대한다. 어떤 점은 지지하고 어떤 점은 반대한다. 자,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걸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즉 라가 서구의 산업 문명이 무조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는 아니다 라고 하더라 이걸 지지하는 글을 쓰더라도 산업 문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걸 얘기해 줘야 돼. 그죠, 그죠? 아니다. 이거 산업 문명은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 문명을 따라야 된다 이런 논의를 쓸 수도 있고 아니다. 이 말은 틀렸다. 결국에는 지금 미래를 선도하는 거 기업을 봐라. 인간의 삶을 가장 많이 바꾸는 기업들 봐라. 전부 다 어디냐? 애플, 구글 전부 다 뭐 아마존 미국 아니냐? 이런 미국을 제외하고 어떻게 현대 문명을 논의할 수 있고 인류의 미래를 산업 문명을 배제하고 인터넷을 배제하고 스마트폰을 배제하고 어떻게 미래를 논의할 수 있냐? 그걸 수정하고 보완하는 선에서 논의해야지 서구 문명을 완전히 버리는 건 말도 안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괜찮아요. 다만 둘 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는 자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과학기술이 뭔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서구 문화가 뭔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제가 많지만 어떻게 보완해야 된다.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고쳐야 된다로 쓰는 거지 갖다 버리고 옛날로 가자. 이거는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죠? 따라서 지지하는 글을 쓰건 반대하는 글을 쓰건 간에 장단점은 꼼꼼히 따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런 논의는 장단점을 꼼꼼하게 어떤 주장을 하든 상관없어요. 따지면서 글을 전개해야 한다.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지하는 글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지지하는 글. 나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글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다. 현대 문명의 편리성도 많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아. 문제점이 오늘날 더 크다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야 돼? 이제 제시문을 봐야죠. 제시문. 오늘날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는 어디에 있어? 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관계를 완전히 와해시키고, 그죠? 인간의 관계를 모두 이익의 관계에만 빠져드는 거야. 따라서 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익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오늘날 현대 문명이 더 발전하려면, 그래서 가에서 어떤 기업의 이익, 나에서 어떤 새로운 관점,
그래서 오늘날 더 발전하려면 설령 현대 문명의 편리성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이해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 사회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관점에서 볼 때 현대 문명을 수정 보완하고 어떤 라다크와 같은 전통적인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나아가야 될 어떤 진보의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자기의 견해를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만약에 반대한다라는 어떤 글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요? 나는 이 사람의 주장, 즉 서구의 문화, 진보의 유일한 미래가 아니다. 반대한다라고 쓰면 어떻게 써요?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다. 하지만 현대 문명이 전 세계에 긍정적 영향이 더 많다가 주요한 어떤 논의의 초점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회 현대 문명을 새로운 관점에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어때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자원을 공유하도록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 세계의 편리성,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더 인간의 이기심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지 않느냐. 따라서 현대 문명의 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아서 가나를 통해서 보면 지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점은 지지하고 어떤 점은 반대한다 글은 가나를 합쳐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쓰는 글은 맹탕인 글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자신의 견해를 쓰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형태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지하는 글을 쓰건 반대하는 글을 쓰건 간에 모두 다 양쪽 입장의 장단점은 따져봐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어떤 점은 지지하고 어떤 점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쓸 때 글이 선명해지지 않고 제시문을 요약 정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알겠죠? 따라서 이런 건대 문제처럼 라글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할 때는 가급적이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되 양쪽의 어떤 장단점을 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할 때는 현대 문명, 현실 사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합리적 사고입니다. 합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는 첫째, 어떤 사회적 사고. 둘째, 어떤 보편적 사고.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봐도 현대 문명을 버리기보다는 보완하는 게 필요하고, 보편적 차원에서 봐도 서구 문명이 개개인의 어떤 권리와 인권들을 훨씬 더 보장하지 않느냐. 따라서 현대 문명을 다듬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현대 문명을 버리고 라다크처럼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글들은 어떻게 하라고? 장단점을 꼼꼼히 따지면서 글을 쓰는 것이 대학이 요구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다를 요구하는 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에 대한 해설도 이렇게 되어 있고, 답을 중심으로 보죠. 학교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봅시다. 가는 초콜릿 회사에 초콜릿 회사의 착한이란 수식어에 대한 논란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한 원료 수입으로 초콜릿을 생산했기에 그 초콜릿은 착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비판자는 불공정 무역을 공정 무역으로 정상화시킨 것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지문 나하는 장자의 호전몽 이야기를 통해서 현실인식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하되 그것이 공허한 인식론적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판단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문 가의 두 주장은 저마다 각자가 놓인 현실적인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현실적인 기반 하에서 주장되고 있기에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가진 현실적 주장이 가장 현실적인 주장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문 라의 견해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그들이 현실적 기반에 입각하여 제각각 저마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라의 견해는 저자가 16년 동안 라다크 생활을 토대로 하여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서구적 사고방식, 문화 등을 전면 비판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견해는 현실적 설득력이 없다. 왜냐하면 누구나 라다크와 같은 지역으로 가서 살 수도 없고 또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인류가 그러한 원시적 삶으로부터 진화하여 문명화된 도시에 도달했는데 또다시 과거의 원시적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퇴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누구나 살다 보면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재촉받지 않는 여유와 자유를 꿈꿀 때가 많다. 그래서 가끔은 여행도 가고 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버리고 완전히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 고달픈 문명사회에 어떻게든 적용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100km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10km로 굴러간다면 대형 참사는 불보듯이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글에서 읽어야 될 것은 어때요? 이 글은 라의 필자의 주장을 이제 비판하면서 쓴 겁니다. 그죠? 어떤 현실의 문명에 어떤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라다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느냐. 따라서 현실의 문명을 조금 다듬고 고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네요. 이 답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가와 나가 정확히 지금 라와 라에 활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측 답안이 항상 가장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학교 측 답이 조금 어색하고 어설플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와 나를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라에 나타난 화자의 입장 또한 어떤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일 뿐 다른 사람들, 즉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라다크에서의 어떤 삶이 진보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맥락의 논의를 조금 가나와 연결지어서 해 주셔야 되고, 즉 똑같은 어떤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공정무역 착한 소비지만 어떤 사람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라다크에서의 경험이 어떤 사람은 퇴보로 보고 어떤 사람은 진보로 보는 상대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냐. 라의 지금 화자처럼 라다크로 가서 살자 이렇게 전통으로 회귀하자가 진짜 합리적인 선택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꼼꼼히 따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서술하더라도 다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건대의 문제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긴 글을 요구하는 문제들은요, 제시문의 어떤 내용들을 물론 많이 활용할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제시문의 내용이 전체의 어떤 맥락, 흐름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따지고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따지는 과정, 꼼꼼하게 점검하고 복습하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풍부하게 해석하는 과정이 있지 않으면, 글이 단순하게 제시문을 적당히 정리정돈한 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건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어떤 주제와 쟁점을 명확히 잡고 그 주제와 쟁점을 폭넓고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 그래서 가로축으로 다양한 범위에서 해석하는 것. 하나의 쟁점을 깊이 있게 해석하는 것. 가로와 세로로 수직 수평적 사고를 꼼꼼하게 하는 학생들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건대는 이렇게 긴 글 첫 번째 사례로 건대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실제로 한번
실제 한번 풀어보시면 대략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감이 잡힐 겁니다. 논법닷컴으로 질문 주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69강 긴글 3번째 강의, 건국대 2번째 문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